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동물의 개량 제 10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가 거의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다음에 이제 한우의 개량, 젖소의 개량, 돼지의 개량 이렇게 강론 세 주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총선으로 휴강했던 부분에 대한 보강을 중간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강주에는 교과서에는 안 나왔지만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제에 관한 내용으로 보강을 한 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공부하실 내용은 제13장 가축 개량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많지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제 이 가축 육종학의 이론적인 부분은 거의 마지막에 되겠는데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대로 목적과 방법을 명확히 해서 어디로 내가 가야 할지, 무엇을 얻어야 될지를 정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걸 맨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겁니다. 우리가 가축 개량이라는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이 목표를 어떤 거를 개량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를 정하고, 그렇죠? 목표를 정하는 거죠. 목적과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정했으면 그걸 어떻게 얻을 것인가, 방법론, 전략, 전술,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쉬운데 또 자세히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추상적이지 않고 제대로 하려면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근데 뭐 이렇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책에는. 자, 그래서 책에 보면은 327페이지에 이제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는데 한글이 더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우리 뭐랄까요, 가축 개량 체계를 어떻게 결정할지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7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로 썼는데 저는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define production system. 그래서 이거는 되게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개량할지를 이제 처음에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우를 할지, 뭐 돼지를 할지, 닭을 할지, 그죠? 한우를 할지, 젖소를 할지. 한우를 하면은 비유구 농장을 할지, 번식구 농장을 할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닭 농장을 한다면 육개를 할지 산란개를 할지, 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축종, 그러니까 소돼지를 할지, 소면은 뭐 한우를 할지 젖소를 할지 칙소를 할지 이런 거가 되는 거고요. 목적은 이제 얘를 고기를 목적으로 할지, 계란을 목적으로 할지, 우유를 목적으로 할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환경은 이제 이것도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가령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축사를 지어서 축사에서 이제 어떤 이 관리의 강도를 강하게 하면서 우리는 사육을 하죠. 근데 가령 뭐 호주 같은 데는요, 인건비는 비싸고 땅은 많기 때문에 방목하거든요. 그런 데는 또 일일이 이렇게 다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거의 그냥 진짜 자연 그대로 놔두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내가 이제 뭐를 할지를 정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 물려받은 땅이 있어서 어디 지방에 가서 축산을 할까 할 때 여기는 요 환경에서는 어떤 축종으로 뭐를 목적으로 해야 될까 이게 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set breeding objectives입니다. 그래서 개량 목표, 육종 목표를 정하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 우리가 축종이랑 그 어떤 산물을 얻을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구체적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형질을 할까? 어떤 형질. 그러니까 가령 한우 비유구를 한다고 합시다. 한우 비유구를 내가 이제 위에서 프로덕션 시스템으로 결정한 거예요. 한우 비유구를 축사해서 밀집해서 기르는 걸로 이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랬을 때 한우 비유구라면 거기서 육종 목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나는 육질 위주로 가겠다. 그래서 소가 커지진 않지만 육질 등급 마블링을 높여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렇게 육질의 육종 목표를 강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이고요. 나는 육질은 그냥 1불 정도, 1이나 1불 정도만 유지하고 그 대신에 소가 체중이 많이 나가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구체적 형질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구체적 형질의 구체적 수치까지도 나와야 되죠. 그래서 보통 지금이 얼마니까, 지금이 뭐 평균 육질이 뭐 1 플러스 등급이 나오니까 이거를 5년 내에 1, 2 플러스로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연으로 나누면은 연당 유전적 개량량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브리딩 오브젝티브스는요, 육종 목표는 대부분 그 델타 G 유전적 개량량의 그 숫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형질을 이렇게 유전적 개량량을 연당 유전적 개량량을 얼마로 하겠다. 이런 게 바로 육종 목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게 이제 그냥 막 좋게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불가능한 거 잡아봤자 어차피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타당하게 잡아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생각보다는 많은 자료를 필요하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실제로 국가 단위의 육종 목표를 제가 일하고 있는 축산가원에서 5년마다 정합니다. 주요 축종에 대해서 품종별로. 그때 이제 보통은 반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자료 수집하고 계산하고 일단 목적을 가안을 정한 다음에 그거를 또 공청회 전문가 패널과 공청회 또 의견을 듣고 다시 고치고 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5년마다 정합니다. 정할 때 목표를 정하려면 또 그 전 거를 평가를 해야 돼요. 뒤에 평가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육종 목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가축 개량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덕션 시스템 정했고, 브리딩 오브젝티브스 정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자료를 모아야죠. 자료를 collect informations. 근데 자료를 어떻게 모읍니까? 능력 검정을 해. 검정을 해야 자료를 모으는 거죠.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가령 아까 말했듯이 나는 이제 체중을 늘리는 거를 목표로 잡았다. 그러면 체중을 재야죠. 체중을 어떻게 태어났을 때 생시 체중, 그다음에 젖됐을 때 이후시 체중, 그 다음에는 3개월별로 잰다. 그게 바로 이제 컬렉팅 인포메이션 하는 겁니다. 그걸 하는 게 능력 검정이고요. 한우의 체중을 재는 것도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소의 체중 재려면 소가 크고 말 안 듣잖아요. 잘. 그리고 체중계도 보통 웬만한 걸로 안 되죠. 그래서 소의 체중계 우형기라고 그러는데 소를 우형기까지 몰고 가서 그 위에 몇 초라도 올라가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붙어서 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래서 능력 검정은 사실은 이제 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결국 인건비가 노동력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능력 검정을 많이 하면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근데 자료를 많이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이카 체계도 나오는데 아이카란 말이 나와요. 아이카가 뭐냐면 International Committee on Animal Recording인가요? 그래서 이제 국제 가축 기록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유엔 같은 기구는 아닌데
그 각 나라의 그 가축 육종을 하는 연구소나 대학 뭐 담당자들이 모여서 어떤 그 약속을 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능력 검정을 하는데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서로 다른 기준으로, 뭐 서로 다른 단위로 하면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서로. 근데 지금 가령 이제 젖소 같은 경우에는 홀스타인 품종을 전 세계 대부분 쓰는데 이제 우리가 왜 그 정액을 저 홀스타인의 그 시숫소나 정액이나 수정란 같은 거를 뭐 수입할 수도 있고 수출할 수도 있고 그럴 때 그쪽에서 다른 쪽에서 얘가 이제 좋은지 나쁜지를 알아야 되는데 비교할 때 그 잣대 자체가 틀리면 비교가 안 되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죠? 그래서 그거를 약속을 하는 겁니다. 뭐 그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죠. 국가 간의 일이기 때문에 뭐 그걸 안 지킨다고 해서 뭐 벌금을 누가 받아갈 수도 없는 거지만 이제 서로 약속을 하고 지키면은 믿을 수가 있고 서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어기면은 뭐 이제 걔를 잘 안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카라는 데서 그런 거를 국제 표준을 정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방법, 표준적인 방법. 체중을 측정할 때는 뭐 몇 개월령에 뭐 어떤 상태로 뭐 어떻게 잰다, 뭐 가슴 둘레일 때는 어떻게 잰다, 뭐 그로부터 점점 복잡한 것까지 갑니다. 뭐 여러 가지 뭔가 관련되는 거에 다 이제 가이드라인, 법이 아니죠.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어서 이제 서로 보급하고 또 매년 이게 이 회의를 매년 하거든요. 학회처럼 매년 하면서 또 고칠 거 고치고 추가할 거 추가하고 새로운 기술 계속 나오니까 추가할 게 생겨요.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곳이고 실제로 이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업무상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이게 제일 오래 걸리는 거죠. 시간과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겁니다. 보시면 뭐 이거 1번 같은 경우 프로덕션 시스템을 결정하는 건 그냥 바로 그 어떤 주어진 조건에서 그냥 무조건 결정이 되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사실 별로 없죠. 그리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신중하게 해야겠지만 2번이 약간 시간은 걸리긴 하지만 2번에 이제 축적된 자료가 있다면 2번도 이제 사실상 어떤 사무실에서 연구실에서 계산해서 결정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필드에서 현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아주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드는 돈이 많이 드는 일은 바로 이거죠. 계속 기르면서 재고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사실. 근데 의외로 이렇게 힘들게 얻어진 이 자료를 얻는 행위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얘를 밥 먹여서 기르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이게 제일 어렵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재야 됩니다. 정확히 능력 검정을 하는 게 매우 모든 거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능력 검정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많은 두수의 능력 검정 자료를 정확한 능력 검정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결국은 그 재산이죠. 그게 자원이죠. 그렇게까지 됩니다. 뭐 덧붙여서 말하자면 여기에다 이제 그 DNA 시료, DNA 샘플까지 같이 갖고 있으면 이제 금상첨화죠. 요즘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은 이제 determine selection criteria. 크라이테리아가 이제 기준이라는 뜻인데 단수는 크라이테리온이죠. 크라이테리온. 그래서 선발의 어떤 기준을 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 선발 방법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통계 모형을 결정한다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떤 통계 방법으로 어떤 모형으로. 그래서 얼마 이상을 선발하고 탈락시키고 할 것이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다분히 중요하긴 한데, 굉장히 중요하긴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전문가가 연구실에 앉아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뭐 전문가 위원회가 할 수도 있고요. 뭐 회사면은 경영진이 하겠죠. 그러니까 육종학을 아는 전공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식의 깊이가 중요한 거지. 뭐 물론 그 지식을 얻기까지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이제 막상 그 조건이 된 다음에는 이거 자체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는 거죠. 이것도 이미 이제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 다음이 이제 셀렉션과 매팅입니다.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해서 얘를
선발하고 도태하고 선발한 애들끼리는 어떻게 얘랑 어떻게 짝을 지어서 새끼를 낳을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3번과 5번이 이제 정말로 일이 많이 실제로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고 대부분의 비용을 소모하고 있는 일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6번이 이제 디세미네이션이라고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래서 선발해서 교배해서 제가 이제 시가축, 종축을 생산을 했어요. 가령 한우면 보증시수소, 돼지면 시돼지 또는 그 F1 모돈, 새끼를 낳아야 되는 애들 그런 애들을 이제 선발을 해서 생산을 했으면 교배해서 생산을 했으면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보급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 가축 개량의 결과를 어떻게 보급할 것이냐, 퍼뜨릴 것이냐.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어쩌면 이제 그냥 살아있는 가축을 직접 사다가 팔아서 그렇게 해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령 돼지 같으면 우리가 시돼지를 사오기도 하죠. 사와가지고 돼지에서 정액을 생산해서 번식에 이용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근데 또 이제 한우나 젖소 같은 경우는 그 동결 정액을 사가죠. 그러니까 시수소로 사진 않죠. 너무 비싸기도 하고 여러 군데서 써야 되니까 많이 써야 되니까 소는 정액의 형태로 퍼뜨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암소의 우수한 암소를 또 퍼뜨리려면 수정란을 그 다배랑 과배랑 유도해서 거기서 수정란을 채취해서 그거를 보급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가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6번이 이제 상업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6번은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번은 이제 이밸류에이션입니다. 이밸류에이션. 그래서 이거 앞에 거에 다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를 해서 또 이제 어떤 거를 보완하고 어떤 걸 고쳐서 다시 또 다음 사이클을 또 도는 거죠. 그래서 이제 7번에서 보통 1번으로 잘 가지는 않겠죠. 1번은 뭐 완전히 이제 뒤집어 엎으면 1번으로 갈 수 있죠. 보통은 이제 7번에서 2번쯤으로 다시 가서 또 시작을 하는 거죠. 또 새로운 육종 목표를 잡아서 또 능력 검증하고 쭉쭉쭉 왕창왕창 바뀌지는 않을 거지만, 그러니까 이밸류에이션 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개량을 잘됐다 못했다는 보통은 뭘로 합니까? 그러니까 유전적 개량량, 이 2번에서 목표로 잡았던 육종 목표로 잡았던 유전적 개량량을 달성했냐 못했냐, 못했으면 왜 못했을까, 목표를 과도하게 잡은 것일까, 아니면 능력 검정을 잘못한 것인가, 모델의 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선발 교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뭐 다 생산은 잘했는데 사람들이 쓰지 않아서 잘 보급이 안 돼서 그랬던 것일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이밸류에이션 할 때도 이제 그 실제로 여기서 개량한 가축을 사용한 농장을 또 여러 개 그 임의로 선정해서 걔네들을 또 재봐가지고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는, 이것도 제법 또 돈이 들고 그런 과정입니다. 보통 막 이거 안 하는데, 안 하려고 하는데 말로만 잘 좋아졌다, 좋아진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좋아진 걸 확인해야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생산비까지 얼마나 이득이 됐는지, 이 유전적 개량량을 단지 형질의 어떤 뭐 몇 그램이 늘었다 뭐 이런 거보다 실제로 돈까지 계산해서 얼마를 더 벌었다, 수익을 냈다까지 계산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교시는 이걸로 마치고요. 2교시에는 실제로 이제 각 단계의 더 자세하게 자세한 부분을 다루고